김준혁 후보 정말 막말 어디서 끝날까요? 고종 황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산군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그때 그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특히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적 표현을 서슴없이 썼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연산 시절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연산실록에 나옵니다.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키고 그리고 고관대작의 부인들을 수시로 불러서 생각을 하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유교국가잖아요.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여튼 뭐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유사하죠. 김준혁이란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것만 차 있는 사람이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최국장님, 이제 저런 말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 실언이라면 뭐 사과하거나 사죄하고 넘어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거는 단순 실언이 아니고 본인이 거의 소신처럼 가지고 있는 거 생각으로 보여요. 네. 연산군의 저런 그 일들과 윤석열 정부를 저는 연결시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아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당연히 본인은 이제 야당 뭐 성향이니까. 네. 그러나 그거와 연산군 저런 문제를 지금 연관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저런 스캔들이 나온 게 있나요? 뭐 그런 네. 것들을 보면 네.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지금 여기저기 뭐 각종 유튜브나 인터넷 공간에서 지금 그 찾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선거 뭐 닷새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또 뭐가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이 견딜 수 있을까? 내지는 그 김준영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속으로는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연산군 시대에 벌어졌다고 저희가 뭐 영화로도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후궁도 수십 명이 되고 그런데 또 이제 그 이 대신들 또 그 부인들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았죠. 일부가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연산군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빗댔다는 것.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의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때 어느 그 일부 유튜브에서 한 것과 이것 자체로도 부적절합니다만 이제 그랬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후보로서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건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사실 이 발언이 이제 본인은 뭐 역사학자로서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에 이제 빗댄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좀 돈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과거에 특히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렇게까지 좀 논란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있어요. 뭐 이 네. 발언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대안도 없고 공천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공천 취소라는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가 좀 진정성 있게 제대로 사죄하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 설령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도 사실 이제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해왔고 그러니까 여러 방송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네. 이 과거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소환될 우려가 있다. 네. 그게 문제는 결국에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의 발언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당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 부분을 묵과하기가 좀 어렵고 간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뭐 지금은 본인이 사죄하면서 이 국면을 타개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되고 나서도 이런 발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소환이 되고 또는 몰랐던 발언들이 재소환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발언들과 기록이 썩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풍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방송의 녹화도 앞으로 100년, 1000년 뒤에도 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김준혁 후보도 저 말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의 이 시점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은경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발언들 말이죠. 가령 윤석열 부부, 대통령 부부한테 빗댔다든지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이거는 사실 뭐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네. 지금 이제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이슈인 게 네. 이거는 법적인 분석이 필요가 없는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 불법 사기 대출인지 사기죄가 되는지 문서 위조죄가 되는지 그런 거를 저한테 뭐 자문을 구하고 물어오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임이 불법인지 아닌지 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따질 여지가 있는데 이런 이슈는 이 막말 그 자체로 그냥 헤드라인이 되고 네. 해설이나 설명이 필요 없고 이 말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아 이거 이런 사람이구나 민주당 후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바로 다가오는 이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도 바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슈고 기자들로서도 취재가 너무 쉬워요. 그냥 말 찾아내면 되거든요. 네. 본인 반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질 일도 없고 네. 하여튼 그런 이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혁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 남긴 발언들이 지금 곳곳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지워내기도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마 본인 굉장히 괴롭고 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